민주당은 오늘도 민생 경제를 위해서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를 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이 후보까지 모두 통과 강행으로 결론을 내린 건지 이 상황은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여야의 입장차라고 했는데 네. 좀 더 정밀하게 보면 여당 원내 지도부와 그다음에 야당과 또 이 여당 의원들 예. 간의 어떤 입장차 저는 그걸로 보입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격 사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가 있어야 도대체 결격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한 지점이 결국은 여성가족부라는 장관에 과연 결맞는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뭐 굉장히 많았고 또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도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본인의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뿐만 아니라 예. 이 교육 행정에 대한 전혀 문외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인사 기준이란 게 과연 뭘까? 사실은요, 이거 정권 초기에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들 그냥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장관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보좌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과 소통하겠다, 또 국민 주권 정부다고 이야기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의원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 통과 강행 기율 쪽으로 바뀐 이거 왜 그럴까? 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이 견고한 지지율 이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내용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뭐 일부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단지 뭐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 네.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사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부정평가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평가에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는 부정평가가 좀 낮게 나오지만 그 안에서 또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인사와 관련돼서는 전주 대비해서 한 2배가량 높아진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게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내일 정도의 전체적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네.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다 몰아붙여서 가겠다라고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여러 가지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금의 당장 그 영향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앞으로에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예. 나올 수 있는 영향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있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 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겠죠.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이 후보자들도 있다면서 대통령실에 숙고 기류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한두 번 정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심들을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된 측면들도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또 후보자도 있고 그것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고 있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고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입장을 지침을 주시면 예. 네 그거를 저희가 뭐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글쎄, 최준영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이현정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실의 공식적 입장과 비공식적 입장이 살짝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공식과 비공식. 네네. 네. 그 정규재 전 그 한국경제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고 답을 언론에 공개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이진숙 후보자를 추천한 건 아니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 반면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것으로서 공보수석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보도됐지만 그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바로잡는다. 예.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임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두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한두 명 이른바 이강이라고 하죠. 이진숙 또 강선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만 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갤럽 여론조사를 떡 봤더니만 오히려 올랐네? 이게 강행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네 하는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여론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은 뭡니까? 여론이란 것은 이렇게 누적 효과가 있어서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쌓이고 쌓이다가 툭 떨어지는 효과.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분도 굉장히 고민하실 건데 예.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 책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 내일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요 임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과거 한 발언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은 2017년이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강요 임명은 물소떼가 강을 건너듯 한꺼번에 우르르 건너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 마리씩 잡아먹히지 않는다. 악어떼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거취 문제 역시 이른바 물소떼 전략, 연장선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8년 전 때 얘기 그렇습니다. 대통령 될 때하고는 다를 거라고 좀 봐요. 예.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 취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인준이 필요 없으니까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이 줬잖아요. 예.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이른바 그게 국민 주권주의예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장관의 자리가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예. 국민과 함께 인사를 하자라는 전 그런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없이도 강행할 수 있는 건데 예. 통과가 되고 뭐 임명하는 게 강행한 예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돼 왔고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건 바로 국민과 함께 같이 인사를 하자 이런 뜻으로 보고 있는 건데 예. 글쎄요 국민 모든 사람이 다 뭐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 여러 장관들 흠결이 나오는데 흠결이 있다고 다 낙마시키는 건 아니에요. 역대 어느 정도는 그래 왔고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에 정치공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간다? 그건 국민주권주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예,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게 통합, 협치, 소통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시장적 실용정을 내세우고 있고 굳이 이런 분들을 그렇게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국정 운영 주도 세력으로 볼 때는 이 낙마가 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이런 분을 안고 간다면 오히려 국정 동력이 당장은 뭐 탄탄해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제 내각도 구성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이 가면서 이게 더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의 경우를 봤잖아요. 장관 취임하고 난 다음에 결국 사퇴했어요. 예. 근데 이제 대개 청문회 끝나고 이제 논란이 사그라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뭐 원래 우리 정치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청문회 끝나고 더 논란이 증폭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걸 지혜롭게 해 오셨고 네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의 민의와 국민의 눈높이가 전혀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그런 하지 결정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상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죠 결국.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임명이 만약에 아까 제가 쭉 소개해드린 대로 물소떼 전략처럼 해서라도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경우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뭐 역풍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대변인 얘기하시는 거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모른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론 중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임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임명하면 오히려 이 국정의 동력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경고음도 같이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오늘까지 여론 상황으로 보면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어떤 여론의 진정 기미가 눈에 띄게 있다라고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다면 내일 대통령께 그 정무수석실에서 이번에 인사 TF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TF에서 이제 가감 없이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예. 계속해서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여론이라는 건 지금 당장은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그 악재들이 하나씩 쌓였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역풍으로 작동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경고음이 가고 있다라고 보면 예. 대통령께서 결정이 뭐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예. 지금 당에서 올라가고 있는 임명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준정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5정 얘기도 하고 뭐 6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강행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입장으로 지금 요번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여론에 어떤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 강선우 후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에 민주도 보좌진 협의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국 그 교육 노동자 그러니까 전교조 자체에서 당신 물러나라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에서 어떤 그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방탄 전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따 임명 강행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그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에 그렇게 강하게 나름 호소를 했는데 예. 지금 백약이 무효한 것. 결국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국민의힘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네. 국민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의 상당한 딜레마인 것이고 또 한 가지 해서 과연 그러면은 이 그 버려놓은 이 좋은 밥상 속에서 제대로 국민의힘이 열심히 싸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 내부적으로 좀 한 번 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와 있는 다 의혹들 이거 뭐 좀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네. 후보자들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임명체를 하게 되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국정에 부담이 돼요. 예. 그동안 그래서 이 사퇴한 걸 보면 다 자진 사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또 대통령에도 부담을 안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번에 너무나 희한한 게 예. 두 분이 지금까지도 사퇴를 안 한 거. 이 정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대통령이 내일 회의한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정말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하기 전에 사실 부담을 절어줘야 돼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흠결이 있더라도 자, 그분이 그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잘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다 국민들도 인정합니다. 예. 자, 교육에 대해서 이인숙 후보자가 정말 잘 알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국민들도 인정해요. 근데 이분은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어조차 모릅니다. 자, 이인숙 후보자 자, 여성가족부입니다. 약자를 위하는 부처예요. 예. 근데 민주당 보좌진들 이분들이 어땠습니까? 지난 12.3 계엄 사태 때 정말 몸으로 나서서 계엄을 막았고 또 민주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다 갑질을 해서 동료가 아니라고 그러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이 동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보좌진들도 동료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 그런 다른 정반대 이미지의 장관이 들어오면
국정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대통령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